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영풍 TV입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스토킹으로 유명한 인터넷 매체가 있죠. 서울의 소리라고 있는데요. 지난번 그 최재형에게 이 몰카가 들어있는 그 손목시계, 뭐 디올 파우치, 뭐 이런 걸 사주고 준비해줬던 그 인터넷 매체도 서울의 소리입니다. 이 서울의 소리가 이제는 새벽 시간에 한남동 관저 주변을 이렇게 차로 어슬렁어슬렁 돌아다니면서 김건희 여사와 그 수행원들이 잠시 편의점에 나와서 물건을 산 그걸 가지고 침소봉대를 해가지고 심야에 관저 주변을 돌아다니는 이상한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벌인다. 이런 식으로 스토킹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제가 그 동영상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걸 한번 보시면은 시청자 여러분이 좀, 야, 이거 좀 너무 심하지 않나. 지금 이게 이제 서울의 소리 사이트입니다. 서울의 소리 사이트인데, 여기 보면 제목이 이렇습니다. 김건희 이제 개통령, 추석 연휴에도 경호원 대동 심야 개산책. 여기 보시면은 한번 유튜브를 한번 제가 틀어보겠습니다. 잠시. 이게 그 지난번 네, 이명수 기자라는 자가 그 지난번에 그 최재형이 몰카가 있는 시계를 찰 수 있도록 해준 그 사람으로 지금 지목받고 있죠. 근데 이렇게 제보를 받고 갔대요. 제보를 받고 갔다면서 여기 이 장면입니다. 이 장면인데요. 이 장면에서 여기 보면은 이제 오른쪽에 경호원들이 있고 제일 오른편에 있는 사람이 김건희 여사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차를 타고 가다가 잠시 관저에서 경호원과 함께 심야에 그 관저 주변에 편의점이 있는 모양이에요. 거기 와서 뭐 음료수를 좀 사서 이제 다시 돌아간 그 어떤 일인데, 이걸 마치 침소봉대 가지고 좀 더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 경호원들 있죠. 경호원이 남자 경호원 2명 포함해서 한 5명, 여성 경호원까지 해서 한 5명이 있고, 김건희 여사가 여기 편의점 앞에서 잠시 이렇게 음료수를 쇼핑한 다음에 이제 관저로 돌아가려고 하는 뭐 이런 어떤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인데 이걸 지금 방송을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이 잠잘 시간에 잠 안 자고 뭐 하는 걸까? 아니, 남이 잠자든 말든 그걸 왜 인터넷 매체가 관심을 가지는 거죠? 이게 촬영된 게 아마 9월 15일이라고요. 9월 15일이면 추석 연휴 아닙니까? 추석 연휴니까 이 달력을 보면은 9월 15일 일요일이네요. 그러니까 일요일 심야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기억하시지만은 이번 추석 때 엄청 더웠잖아요. 뭐 전국이 그냥 이런 추석이 다 있나 싶을 정도로 너무 더워가지고 밤에도 열대야 현상이 심했습니다. 자, 김건희 여사가 이 날씨가 더우니까 뭐 새벽에 잠시 경호원들하고 나와서 그 맞은편에 있는 그 편의점에 가서 음료수를 사서 뭐 강아지도 산책시키고 그리고 다시 관저로 들어갔겠죠. 뭐 청담동 술집 자리 같은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는 그것도 다 가짜 뉴스로 드러났지만 이게 뭐가 문제가 되죠? 근데 여기 보면은 뭐 김건희 여사가 뭐 편의점에 뭐를 딱 쳐다보고 있는데 그게 무슨 뭐 상품들 뭐 할인 행사하는 뭐 그런 걸 입감칸을 보고 있었다. 뭐 경호원이 몇 명이다. 뭐 이거는요 언론 취재를 빙자한 스토킹입니다. 이런 사실은 영국 같으면 옐로우 페이퍼 파파라치들이나 하는 짓이죠. 서울의 소리가 파파라치입니까? 파파라치인가요? 제가 하여튼 잘 모르겠는데 이래서 이제 이 장면을 보여주면서 뭐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잠들었을 시간에 아니 누가 자든 잠자지 않든 그게 뭐가 문제죠? 날씨가 덥고 추석 연휴라서 새벽 시간에 시원하니까 강아지 데리고 나와서 산책하고 그것도 경호원들하고 같이 가서 잠시 그 관저 주변에 있는 편의점 가서 시원한 음료수 사서 들고 들어갔는데 그게 뭐가 문제가 되죠? 오히려 문제가 되는 것은 이렇게 특정인을 스토킹해서 계속 악마화하고 악녀화하려는 이 매체의 이런
난도질이 문제인 거죠. 응? 자, 그런데 뭐 이런 어떤 거의 뭐 옐로우 페이퍼 수준으로 스토킹하는 이런 매체의 어떤 취재 방식도 문제지만, 근데 서울의 소리는 이게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최재형이한테 몰카가 설치된 시계까지 주면서 그거 찍어 오라고 시킨 매체가 서울의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아마 내가 봤을 때는 이런 건 좀 아마도 이게 서울시에 등록한 것 같은데 이 등록 취소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이 보세요. 중앙일보 또 보도를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이거 기사를 보면요, 상당히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라는 자가 상당히 비겁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무슨 소리냐면은 여론이 악화되니까 여당 내에서 김건희 여사 대국민 사과론이 불거져 나온다, 이런 기사입니다. 자, 그런데 김건희 여사가 뭘 잘못했죠? 제가 한번 반문을 하고 싶어요. 이 기사에 보면은 디올 파우치백 사건은 사과하고, 디올 파우치백 사건을 왜 사과하죠? 검찰에서 검찰총장이 중앙지검장 이창수가 이거는 불기소로 가는 게 맞습니다라고 보고를 했더니 이창수 총장이 아니야, 그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다시 올려, 수사심의위원회 갔는데 불기소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럼 끝난 거잖아요. 근데 왜 그걸 사과하죠? 왜 사과해야 되는지는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이 기사를 보면은 공청 개입 의혹, 이거 김영선 전 의원 이야기 아닙니까? 이준석 천하람이 등장하는 그 칠불사의 그 야밤의 심야의 추억, 여기에 김건희 여사가 공청 개입했다는 증거 있습니까? 없잖아요. 근데 공청 개입 의혹이 불거지니까 김건희 여사가 또 사과해야 된다고? 아니, 벌어지지도 않은 일들에 대해서 왜 사과하죠? 자, 그리고 또 이런 거 있습니다. 뭐 마포대교 뭐 생명의 전화에 가서 뭐 자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람들 예방하는 그 현장에 갔다고 사진 찍어서 올렸는데 그것도 뭐 문제라고 합니다. 그러면 김건희 여사는 이런 마포대교 아주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장소에 가서 이 현황이 어떠한지, 실태가 어떤지 뭐 볼 수 없습니까? 응? 심지어는 언론에서 대통령 놀이한다 이렇게까지 지금 김건희 여사를 저격합니다. 이건 너무한 거죠, 사실은. 자, 여기 기사를 보면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친한계 지도부도 나섰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한 인터뷰에서 그 디올 파우치팩 있잖아요. 그걸 가져내서 분명한 것은 부적절한 처신이었고 사과해야 한다. 뭘 사과하죠? 김건희 여사가 뭘 사과해야 되는지를 좀 말씀 좀 해줘 보세요.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불기소 처분까지 났는데 최재형이라는 자가 경기도 가평 출신이라고 하면서 김건희 여사의 아버지 뭐 그 동네 사람이라고 접근해가지고 어떤 개인적으로 어떤 그런 감사의 표시나 뭐 이런 차원에서 조그마한 선물이 간 건데 그게 정상적으로 처리가 됐고, 근데 뭘 사과해야 되죠? 또 김종혁 최고위원, 지금 김종혁 최고위원은 친한계 당협 원외 당협위원장이죠.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에 김건희 여사가 원인을 제공한 것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을 떨어뜨린다는 근거 있습니까? 팩트 있습니까? 팩트. 이러자 강성규 국민의힘 의원이 SBS 라디오에 나와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가 맞다고 생각해요. 대통령이 의료개혁, 연금개혁 등 이 개혁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지지율이 낮아질 수는 있다. 그걸 민주당이 무수한 프레임을 걸어서 상황을 악의적으로 왜곡시키는 게 문제다. 영부인의 민생 소통 행보는 대통령 국정 운영의 보완제다. 영부인 본연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활동을 계속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좀 자중하라, 좀 나오지 마라, 사진 찍히지 마라 라고 하는 자들은 이 기사를 또 아셔야 돼요. 서울시 의원 이종배 의원이 청와대 당시 그 문재인의 영부인 김정숙이 대통령 없이 단독으로 영부인이 재벌 총수들을 불러가지고 오찬을 한 사실이 있었나 봐요. 1919년도에. 2019년도에. 이걸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어요. 응? 김정숙을 검찰에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어요. 이종배 시의원이 제가 봤을 때는 국민의힘 국회의원들보다 훨씬 낫습니다. 이런 어떤 액션은 하지 않으면서 매번
김건희 여사가 지지율 떨어뜨린다. 김건희 자중해야 된다. 그럼 뭘 자중하냐고. 어떻게? 김정숙에 대해서는 왜 그런 말 안 하지? 오늘 이걸 보면 비겁하다 이거. 너무 비겁하다. 김건희 여사는 앞으로 시간 날 때마다 기회 있을 때마다 더 일반 대중들과 더 자주 만나시고 더 대중과 소통하고 더 많이 사진 찍히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영풍TV였습니다.